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저는 여기 목포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왔습니다. 제 33기 바다문화학교에 바다 민식의 세계 주제로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시회가 있습니다. 함께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해양유물 전시관은요, 1994년 개관한 해양 역사 전문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인양된 침몰선 4척과 발견 유물 8,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실물 복원된 선박과 유물이 첨단 전시 기법과 어우러져서 바다, 사람, 문화, 교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요, 국내 유일한 해양문화유산 전문기관입니다. 신안선 발굴을 계기로 설립되었어요.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이게 뭐지? 그건 모르겠다. 끊어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1994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9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수중문화재 발굴 보존, 전통 선박 복원 연구, 해양 역사 민속 조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해양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서 목포와 태안 두 지역에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33기 바다문화학교 바다 민식의 세계 4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시됩니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자연사 박물관이 있고요. 오른쪽에 문해 역사관이 있습니다. (9시) 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하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한국해양교류 마도 해역 발견 중국 도자기입니다. 청자 연꽃무늬 매병 고려 12세기입니다. 조몽계 토기입니다. 신석기 야요이계 항아리입니다. 원삼국 토기 항아리입니다. 원삼국 진도 명량 대천로 해저에서 발굴됐습니다. 바리 모양 그릇 받침입니다. 누룩 포장 재현 모형입니다. 메주 포장 재현 모형입니다. 포목 포장 재현 모형입니다. 초대형 도기 항아리입니다. 고려시대 도기는 대부분 음식물을 담아서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둥근 형태가 많고 내용물을 넣고 꺼내기 쉽도록 입구가 넓은 편입니다. 완도선 복원 모형입니다. 고려시대 최상의 공예품 강진 청자입니다. 수중 발굴 도자기입니다. 청자 버드나무 갈대 물새무늬 매병입니다. 관류 항아리 백자병입니다. 원우 통보, 청령 중보, 향못 도기 항아리입니다. 백탕류 화분입니다. 바닷속 보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해남 청자의 바닷길 유통입니다. 해남은 서해와 남해로 바닷길이 열린 서남해안 끝자락에 위치하면서 선해의 환경은 해남을 고려시대 청자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11, 12세기 고려 난파선 12동 파도선의 해남 청자입니다.
고려 난파선 완도선의 해남 청자입니다. 나무 함지. 선원들의 생활이 나와 있네요. 장기알, 장기알을 돌로. 천하제일 고려청자입니다. 중국 송나라 태평 노인이 쓴 수중금에는 고려 천자의 비색을 천하제일의 명품 중 하나로 칭송했습니다. 자, 파도무늬 완입니다. 접시를 완이라고 하는데요. 청자 연잎무늬 잔 뚜껑과 청자 연꽃잎무늬 대접입니다. 이게 다 13색이네요. 해상 교류의 꽃 도자기입니다. 활발한 해상 교역을 대표하는 도자기는요, 목적지까지 운반되지 못하고 배와 함께 난파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세계관과 미의식, 양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담백하고 청아한 조선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에는 당시의 정치, 사회, 예술, 문화 등 시대의 정신이 스며 있습니다. 고려에서는 푸른색의 청자가 왕공 귀족들에게 선호된 반면 조선에서는 깨끗하고 담백한 백자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남 진도군 명랑 대첩으로 해역에서는 소소, 승자, 총통, 석환, 노기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 임진왜란 직전에 제작된 것으로 당시 우리 수군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597년 명랑 제첩 당시에 사용했던 노기입니다. 소소승자 총통인데요. 개인이 휴대하기 쉽도록 만든 화기입니다. 아시아 해양 고류 두 번째입니다. 는 유라시아 중부와 동부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대륙입니다. 한국 수중고고학의 시작 신안선입니다. 1975년 8월 전남 신안 섬마을 어부의 그물에 중국 도자기 6점이 걸려 올라왔습니다. 어부의 우연한 발견은 한국 수중고고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고 언론의 일면은 신안선 발굴 소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20m 바닷속의 갯벌은 수백 년 동안 신안선과 그 보물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신안 해전은 깊은 수심, 거센 물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야, 차가운 온도 등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중 발굴 조사는 대부분 6월에서 9월에만 가능하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수중 발굴 조사, 신안선 발굴은 1976년부터 시작되었고요. 1984년까지 9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재관리국, 지금의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 해군이 참여하였고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지원하는 등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특히 해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버 해난구조대 대원 약 200명을 투입하였는데 이들은 9년간 무려 3,474시간 동안 어두운 바닷속에서 문화재를 발굴하였습니다. 신안선 발굴 이후 수중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1978년 국립광주박물관이 1994년 수중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지금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개관하였습니다. 신안해저 유적은 1981년 사적 제27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안 바닷속 보물선을 깨우다. 신안선 발굴 9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안선 항해는 1323년에 시작했고요. 신안선마을 어부의 우연한 발견은 1975년 최초로 어부 가족들이 문화재 발견을 신고했고요. 이것은 국가적인 수중문화재 발굴로 이어졌습니다. 소유의 해저 유물 도굴 사건이 1976년도에 있었는데요. 당시 신안 앞바다는 도굴꾼들의 보물 사냥에 휘말려 사상 초유의 해저 유물 도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압수 유물은 약 1,700점이었고 구속되거나 입건된 사람은 1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청자모란 국화무늬 화병입니다. 청자 연꽃무늬 꽃모양 큰 접시입니다. 청자모란 넝쿨무늬 항아리요. 청자 연꽃무늬 큰 접시입니다. 신안선에 실린 도자기들입니다. 수중문화재란 과거의 인류가 바다, 호수, 강, 연못, 육상의 습지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교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남겨놓은 흔적으로 오랜 기간 물속에 잠겨있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말합니다. 바다를. 14세기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시대 1192년부터 1333년은 공식적인 외교활동과 무역이 감소하였습니다. 비밀의 열쇠, 목간에 갇힌 기록들입니다. 신안선 비밀의 열쇠는 목간입니다. 목간은 문자가 적힌 나무 조각을 뜻하며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목간은 약 360점으로 무역품 화물표로 쓰였고요. 앞면과 뒷면에 물품 이름과 수량, 화물주, 날짜 등이 적혀 있습니다. 신안선에 탄 사람들은요, 일본 유물, 신안선에서는요, 일본 도자기와 남학신, 무기, 도기, 칠기, 청동 거울, 장기말 등이 발견되었는데요. 일본인 승선원들의 생활용품으로 추정됩니다. 신안선에서는 고려 생활용품 발견되었는데요. 고려인이 승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안선에서는 베트남 동전과 중국 동전 약 28톤, 800만 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신안선에는 공예품의 원료인 주석정과 황동판 등 금속 원자재 349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해양 실크로드는 물질 문화의 교역로이자 종교와 사상의 길이었습니다. 아시아 승려들은 불법을 찾아 바닷길을 통해 인도와 중국에 건너가서 불교 경전을 구하였고요. 귀국할 때는 공양품과 의뢰용 도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동아시아는 고대부터 몽구류를 사용하였습니다. 꽃은 옛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뿌리깊게 자리했고요. 꽃으로 공간을 장식하고 감상하는 문화는 꽃 장식 그릇 등 공예품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안선에서는 꽃 장식 그릇인 꽃병, 화분, 수반 등 800여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원 전부터 금속으로 만든 거울이 있었고요. 소수의 사람들은 주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신안선이 항해했던 시기는 동아시아에서 차 문화가 크게 유행했던 때입니다. 중국의 차 문화는 당에서 송해에 걸쳐서 크게 유행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차 문화가 유행하면서 차 수요층이 증가했고요. 멋스럽고 실용적인 차 도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향은 삶의 여유와 휴식, 경건함을 주며 왕실, 귀족, 종교인뿐만 아니라 서민층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종교의식, 국가의례 등 공식적인 행사에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향은 몸과 정신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고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푸른 옥빛의 중국 용천료 청자입니다. 고려 청자는 약 1100년 전인 10세기경부터 제작되었습니다. 신안선 바닷속 보물 창고를 열었습니다. 신안선은 중국 남부에 분포하는 소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외벽의 포판재와 무역품 상자는 넓은 잎삼나무, 외판을 받치는 기둥은 농나무류입니다. 이외에 가시나무, 잡밤나무 등도 쓰였는데요. 나무의 수령을 보면 선체는 60에서 100년, 연골은 150에서 170년, 무역품 상자는 100에서 150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안선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제를 사용했고요. 방수제의 재료는 나무 껍질과 동유회인데 동유회는 석회가루와 오동나무 기름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중세 무역선 신안선입니다. 신안선은 중국 취안저우 지역에서 만든 240톤급 규모의 목재 범선입니다. 길이 31m, 최대 승선 인원은 약 50명으로 추정됩니다. 배 밑은 V자형으로 선수와 선미는 곡선이고 중앙 구조물인 용골은 유선형입니다. 이러한 배는 항해할 때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선실은 갑판 위에 위치하고 돛은 3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돛대 흔적은 화물창고 2곳에만 남아 있고요. 갑판 아래 화물창고는 총 8개로 그 사이에는 칸막인 격벽을 설치하였습니다. 화물창고 중앙 좌우에 커다란 식수용 물통이 있는데 항해할 때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 역할도 하였습니다. 고급 향나무
자단목은요, 태우면 향기로운 연기를 내는 분향의 종류로서 단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원산지는 중국 남부와 인도, 동남아시아였습니다. 신안선의 무역품들은 주로 사각형과 원통형 나무 상자에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물품과 함께 화물표를 넣고 바깥에는 대길, 산 등을 적어 화물 내용과 화물줄을 표시하였습니다. 원통형 상자 중 하나는 도자기 55점과 주방 도구 3정 등 58점이 있었고, 이보다 큰 사각형 상자에는 도자기 385점과 자단목 1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접시와 대접은 10개, 20개씩 끈으로 묶었고요. 지푸를 넣어 깨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무 상자로 포장하는 방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난파선 난하이 1호선과 화강자호 1호선, 명나라 때 난파선 나나오 1호선 등은 선박 내부에 도자기를 종류별로 폭에 쌓았습니다. 저장용 항아리입니다. 신안선에는 중국 도기 항아리와 고려 도기병, 일본 하지키 접시, 화로 등이 실려 있었고요. 도자기 24,547점 가운데 도기는 500여 점입니다. 중국 푸젠성 자주요에서 제작된 도기 항아리가 460여 점으로 가장 많습니다. 수중 발굴 당시 갯벌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내용물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량으로 볼 때 선상생활용품보다는 일본인들이 구입한 화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도기 항아리는 일본의 국제무역항 하카타와 다자이후, 사가현, 레이센지 등의 불교 사찰, 고고 유적에서도 출토되었습니다. 도기 항아리는 본래의 저장 용도 외에도 일본 사찰에서 의뢰 용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안선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항해하던 국제 무역선입니다. 항해하던 중 한국의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하였습니다. 1976년 섬마을 어부의 고기잡이 그물에 중국 도자기가 건져 올려졌고, 신안선과 무역품들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안선은 한국 최초의 수중 발굴 보물섬입니다. 시대는 1323년 중국 배고요.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면 방충리 해저 20m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승선 인원은 최대 50명이었고 무게는 340톤이었습니다. 세계 바다에서는 수많은 난파선이 발견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일부는 학술적인 발굴이 이루어졌고 이후 과학적인 보존과 복원 과정을 거쳐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난파선은 타임캡슐이 되어서 항해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난파선은 한국의 신안선, 중국의 난하이로,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바이킹선, 오스트레일리아의 바타비아호, 스웨덴의 바사호, 영국의 메리로즈호, 미국의 타이타지코 등이 있습니다. 백탁유 주전자입니다. 음식 해먹는 모습이고요. 장기판 선원들의 노는 모습입니다. 제33기 바다문화학교 바다 미식의 세계 4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시됩니다. 신안선의 유물 잘 보셨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1323년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가 신안 증도면에서 발굴됐죠. 그 시대를 돌아가서 그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